뭐라고? 지구과학 시간이에요. 지구과학 시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줬던 주간지 23번 문제 먼저 해석을 하고 좀 질문 받을 거 질문 좀 받은 다음에 지금도 오늘 뉴턴 법칙 나갈 거거든. 네, 파트가 비슷한 듯 다르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저번 주에 줬던 주간지 23번 문제다. 자, 지금 요 문제 유형이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개념이랑 좀 연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이딴 문제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뭘 먼저 생각했냐? 평균 속도 먼저 생각을 했죠. 자, 이 평균 속도의 개념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출발점이 같고 같은 시간에 도착점이 같으면 A 자동차와 B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같다라고 했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지금은 A 자동차가 10으로 여기서 출발했고 B가 여기서 정지부터 출발했는데 도착점이 달라요. 도착점이. 그러니까 도착점이 지금 여기가 같다면은 평균 속도가 같은 거지만 지금은 얘는 여기 도착했고 여기는 여기 도착했잖아. 그러니까 도착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대한 거리라도 줬으면은 뭐 평균 속도 이용할 수 있어. 자, 얘를 잘 들어봐. 얘를 잘 들어봐. 여기 20m래 만약에. 이게 만약에 20m면은 B가 20m 갈 때 A는 40m 가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또 추측할 수 있냐면 B보다 A가 간 거리가 2배 많지. 그럼 평균 속도가 B보다 A가 2배인 거야. 이렇게 접근해도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아예 접근이 안 돼요. 평균 속도는. 자, 그러면 일단 팁을 몇 개 줄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점에서 같은 점까지 동일한 시간에 갔다면 평균 속도를 많이 이용합시다. 근데 지금 문제처럼 가치는 같지만 도착점이 같지 않을 때에는 첫 번째, 요 식을 일단 이용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요 이제 자동차, 두 개의 자동차 나왔을 때는 너네가 이제 뭐 문제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 지금 뭐 거리가 나왔으니까 S는 요 식에서 아마 대입을 해가지고 A 거랑 B 거랑 대입한 다음에 이제 뭐 차이점 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한 다음에 식이 너무 길어져.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제 V 나중 속도 구하는 식에서 V0 플러스 AT에 대한 식으로 또 이제 연계해가지고 풀라고 해. 이렇게도 접근을 많이 할 건데 일단 이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 식을 먼저 써.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이딴 문제는 뭘 안 주냐면 시간을 안 줘요. 보면은 몇 초 만에 도착했다 그걸 안 준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문제가. 너네 풀어본 문제들 다 봐봐. 보시면 몇 초 만에 갔다를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T가 소거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쉬워. 좀 더 쉬워. 근데 이게 너네뿐만이 아니야. 대부분의 애들이 이거 문제 나오면은 처음에 뭐 우와 해가지고 우와 하면은 이만큼 돼, 식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야. 너네 푼 걸 봐봐. 식이 이만큼 나온 애들은 접근을 잘못하는 거야.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평균 속도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개념이 안 나면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로 대입하기도 힘들어요. 왜? S가 정확히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또 이제 니네 그래야지. 이거 안 나왔는데 같은 거리니까 L. 자, 물리나 화학이나 상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식이 복잡해져.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필살기이긴 한데 이거는 너네가 꼭 대입을 많이 잘 시켜와.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세요. 가속도의 정의. 근데 가속도는 뜻이 뭐였니?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인데 각각의 변화량이죠. 가속도는 원래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가속도가. 자, 요걸로 대입을 한 다음에 A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거의 대부분 문제 풀려요. 거의.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다시 얘기해줄게. 지금 문제는 1번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이거 물론 써먹을 거야. 써먹는데 이건 나중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걸 해도 돼. 안 늦어. 이거 하는 순간에 시간이 개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건 제일 최후의 수단이야. 너희들은 아마 이걸 먼저 하겠지만 최후로 보세요. 최후로. 자, 이걸 봅시다. 1번 못한다 했어. S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L로 굳이 잡지 마세요. 물론 L로 잡아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상수 많이 나오는 걸 안 좋아한단 말이야. 2번을 봅시다. 가속도의 정의.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어쨌든 시간 T는 델타 T는 A나 B가 같은 시간이죠.
그럼 시간은 똑같아. 같은 시간 t만큼 B의 가속도도 마찬가지 t만큼 걸렸는데 속도 변화죠. 속도 변화. A는 처음 속도가 10이야. 나중 속도가 V죠. 그럼 V-10이 되겠지. 요게 A의 속도 변화니까. 변화량 델타 V는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요. 그럼 마지막 속도가 V고 처음 속도가 10이니까 V-10. 근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V야 그냥 V. 그지? 근데 문제에서 준 자료가 하나 있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줬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가 A고 A, B가 아니라 얘가 A면 얘 4A예요. 그지? 자, 문제가 끝났잖아, 인간아. A가 4T분의 V죠. 대입해. 대입. 그럼 4T분의 V가 T분의 V-10이 되네. 약분. V는 율로 이항 4V-40이 되네. 율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V가 40이니까 3V가 40이네. V가 얼마야? 3분의 40. V 구하려네. 3분의 40 끝.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도 여러 가지 식으로도 풀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푸냐면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풀어요. 이거 문제 거의 대부분이 그거야. 너네들한테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과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하라고 풀라고 내겠냐? 이렇게 접근해서 풀라고 내는 문제는 존나 기본 문제야.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거. 근데 이걸 대입해가지고 잘 안 풀리는 문제부터가 이제 약간씩 난이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출제자가 원하는, 나도 출제자야. 나도 문제 내. 그럼 내가 문제 낼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해서 이거 하수란 말이야. 하수. 그럼 조금 고수는 이걸 좀 잘 이해해가지고 특히 이거에 대한 정의로 문제 푸는 인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와 이걸 좀 잘 생각해서 문제 풀면 훨씬 쉽게 풀려요. 훨씬 쉽게.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야, 그 옆에 문제도 있으니까 옆에 문제 한번 봅시다. 25번 문제. 자, 지금은 또 비슷한 유형인데 봐봐. 아까랑 조금 다르죠? 자,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물론 도착점과 출발점이 같진 않아. 근데 드디어 아까 문제랑 다르게 이걸 줬어. 이걸 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봐봐. 얘 4V로 출발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정지야. 그러면은 요 새끼 평균 속도 얼마야? 2V지. 평균은 무조건 중간값이라니까. 중간값. 4V로 출발해가지고 예, 정지까지 갔으면 평균 속도는 그냥 중간값 2V예요. 2V. 근데 봐봐. 이 평균 속도로 뭐 T초 만에 갔겠지 아마. 근데 문제 보면은 시간은 다 똑같이 준다니까. A가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랑 B가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 근데 동일한 시간에 B보다 A가 2배 많이 갑니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B보다 A가 2배 많이 간다는 뜻은 평균 속도가 2배입니다. 그러면 문제 끝난 거야. B의 평균 속도 얼마야? 그지? 그러면 B의 마지막 속도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가 되게 간단해진다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는 못 써먹었지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알면. 그럼 어쨌든 간에 B는 처음에 정지부터 2V까지 속도가 증가한 것이고 A는 4V에서 마지막 속도 0까지 왔을 때 평균값이 2V. 얘는 V. 대신 시간은 T초. 그러면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 중에 당연히 누가 커야 돼? A가 커야죠. A는 4V가 변할 때 B는 2V가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의 가속도가 A라고 하면은 얘 가속도가 몇 A가 되냐? 2A가 되는 거지. 단 이 새끼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 A라고 둔다면 요 새끼는 속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2대1이 맞아요. 요거 너네 신경 잘 써야 돼. 얘는 감소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속도가. 야, 그러면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요 운동은 1번과 2번을 좀 정확하게 보라고. S는 그런 거 하지 말고. 2번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그 가속도의 정의로 2대1이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럼 얘 거에 1번 내가 뭐 하랬어? S는 식 쓰지 마시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이거를 그 다음 언제 얘를 제일 하이라이트로 많이 쓸 거냐면 지금 문제입니다. 언제가 하이라이트냐면 처음 속도든 마지막 속도든 0이 되면 하이라이트예요. 왜? 지금 A는 마지막에 정지죠. B는 처음에 정지지. 그럼 왜 하이라이트겠냐? 둘 중에 하나가 빵이에요. 둘 중에 하나 빵이야. 그럼 EAS가 뭐의 제곱이다. 이거밖에 안 남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A는 마지막 속도가 빵이니까 얘가 0이죠. 그럼 EAS가 얘가 V제곱이네. V0 제곱. 근데 V가 4V잖아. 처음 속도가. 그럼 처음 속도가 4V니까 마이너스 물론 4V 제곱하면 16V 제곱이 되지. 근데 요게 S가 얼마야? 이동 거리니까. 이동 거리가 4L이죠. 요렇게. 그러면 8AL 요게 16V 제곱이 되니까 약분 되시면 AL이 2V 제곱이 된다고. 결국은 A에 대한 게 L분의 2V 제곱이에요. 이게 누구의 가속도? A 가속도. 야, 근데 쌤요 이거 마이너스 해야 되는가? 할 필요가 없어요. 크기 구하는 건 어차피 절대값이야. 다시 A의 가속도를 구했다? 문제는 B의 가속도 구한 거야. 왜 하고 앉아있냐? A와 B는 2배 차이예요. 이게 A 거야. 그럼 B 건 얘의 절반이죠. 그게 얼마야?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따라서 문제 유형이 굉장히 쉽게 변해요. 오늘 내가 이거 원래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려다가 이 새끼들 니네를 먼저 풀어보라고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이거를 처음에 알려주면은 이거대로만 풀면 이것도 또 안 돼. 너네가 시도한 끝에 이걸 알아내면 이상적인데 아마 알아내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진짜 알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해주려고 이렇게 풀어내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뉴턴 법칙을 할 건데 뉴턴 법칙의 기본적인 거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거 알려줄 거야. 근데 좀 문제 풀 때 팁이 몇 개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좀 알겠지? 이러면 조금 쉬워져. 조금. 근데 보다 보면 내가 너네들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새끼가 어떻게 풀었나 보여. 근데 어떻게 풀었나 보이는 기준이 뭔 줄 아냐? 풀이 과정이 길면 잘 못 푸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풀이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대로 푼 거야. 크게. 물리라는 과목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뭐 질문하고 또 있니?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은 바로 뉴턴 법칙 갑시다. 문제는 풀어야 돼, 인간들아. 안 갖고 오고 안 하고 풀어야 돼. 에? 17번 한 문제 더 합시다. 자, 17번은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속도 구하려네. 자, 이런 문제가 내 생각으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것. 반드시.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속도라는 걸 구하기 위해선 시간 변화분에 속도 변화가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럼 너네들은 이걸 보고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잖아. 그래프가 아니지 뭐냐, 표잖아. 그럼 위치에 대한 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빠르게 속도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속도가 얼만큼씩 변하는지를 눈으로 보여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봐봐.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0.1초까지는 3cm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가, 우린 물론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의 속도밖에 못 구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그냥 평균속도 구하면 돼요. 평균속도. 이 구간에 대한 평균속도. 그럼 여기는 0.1,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시간이 0.1초 만에 거리가 3cm 간 거죠? 그럼 얘 속도는 1세크 분의 30cm가 되는 거니까 30cm/s가 되지. 이게 여기 구간의 평균속도예요. 그럼 똑같아. 여기는 0.1초 만에 70cm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30cm/s가 평균 속도라고 했고 여기 구간에서는 70cm/s가 평균 속도겠지? 그럼 여기는 0.1초 만에 11cm 간 거 아니야? 그럼 110cm/s가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그럼 지금 속도 변화량을 보라고. 델타 V. 그러니까 우리 가속도는 언제나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하는 거야. 그럼 델타 T는 시간 변화인데 이건 어차피 0.1초당이니까 0.1초 만에 속도가 40cm, 40cm 이렇게 변했네요. 그래서 40cm/s만큼 0.1초 만에 변한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다? 1세크분의 400cm/s가 되는 거니까 4m/s 제곱의 가속도가 되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반드시. 꼭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만약에 속도로 나왔으면 완전 개땡, 이거 못 푸는 새끼는 없어요. 그럼 여기 구간속도만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무조건 문제는 위치로 줄 거예요. 위치. 그럼 위치로 주면은 무조건 각각 구간에 대한 속도, 구간에 대한 속도를 각각 구하신 다음에 속도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억 보기는 맞죠? 4m/s 제곱. 니은 보기 0초일 때 속도는 0.1m/s이다. 지금 가속도가 나온 순간에 VT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근데 VT 그래프 그렸을 때 지금 맨 처음에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 그럼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인데 위치가 처음에 0이야. 근데 시간이 0초부터 계속 일정하게 증가할 때 여기 속도가 30이죠. 자, 근데 생각 잘해야 돼. 요 속도는 내가 뭘 구했다 그랬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예요. 여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 우리가 구한 거는 각각의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 구한 거라고. 그럼 봐봐. 시간이 0.1초, 0.2초, 0.3초에 처음에 속도가 지금 0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위치가 0이라고 그랬지 처음 속도가 0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몇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값이 30이거든. 자, 그럼 모르겠으면은 일단 이렇게 진행될 때 여기와 여기의 평균 값만 봅시다. 그럼 보면 지금 속도가 중간 값이 30cm인데 즉 0부터 시작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난 모르는데 올라가겠죠. 이게 여기서 생각 모르겠다. 그냥 쭉 증가해. 증가할 때 중간 값이 얘입니다. 중간 값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지 않냐? 0.1초에 중간 값이 30cm/s랬지. 근데 가속도가 얼마랬어? 4m/s 제곱. 이거는 0.1초당 40cm/s가 증가하는 거잖아. 봐봐. 0.1초당 40cm가 증가한다는 뜻은 40cm/s 0.05초당 몇 cm/s씩 증가해야 돼? 20cm/s씩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고. 이해를 잘해봐.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등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화량은 언제나 시간당 변화량으로 일정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평균 속도의 정의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중간 값이라 했어. 이게 평균 속도야. 근데 평균 속도일 때의 시간도 중간 시간이에요. 중간 시간. 즉, 요 속도에 대한 시간이 중간 시간이라니까. 이게 평균 속도니까 30cm/s에 대한 시간이 0.05초야. 그럼 0.05초일 때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부터 절반까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까지가 20만큼 변해야 가속도가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 빼고 여기서 20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처음 속도가 10입니다. 내가 볼 땐 이 문제 나와요. 시험에 나와. 이거 니은 보기를 잘못 해석한 새끼는 틀렸다 한다니까, 이걸. 이거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지금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요거예요, 요거.
평균 속도는 중간 시간에 대한 속도다. 중간 시간의 속도는 처음 속도의 변화량, 마지막 속도의 변화량처럼 처음 시간의 변화량분의 마지막 시간의 변화량 똑같아.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얘인데 가속도가 40이 나오니까 중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20변하고 중간에 대해서부터 나중까지 20변해 되면 20변하고 20변할 때가 10에서 50이니까 처음 속도는 10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보기다. 그 다음 디귿 보기. 0.2초에서 0.3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요거다. 지금 0.2에서 0.3은 자 여기에 대한 평균 속도가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기 평균 속도가 이거. 그럼 여기에 대한 여기의 평균 속도가 얘. 그러면은 110cm/s니까 몇 m/s다라고 할래? 단위를 잘 봐라. 1.1m/s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10cm는 1.1m잖아요. 이래 봤거든. 그래서 디귿 보기 틀려요. 이건 단위 때문에 틀린 거야. 자, 요 문제는 니은 보기를 꼭 제대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혹시 푼 것 중에 어려운 문제 또 있니? 1주차 주간지에서? 없으면 이제 풀긴 풀었지, 이 새끼들아. 내가 진짜 언젠가 한번 뒤집어 깐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이제 뉴턴 법칙으로 넘어갑시다. 자, 개념 완성 피세요, 개념 완성.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물체 운동에 대한 거 그래프 변화를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질린 애들도 있어야 돼. 질렸다 생각하셨을 때까지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 정도가 돼도 문제는 또 잘 못 풉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뉴턴 법칙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자, 뉴턴 법칙은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밝혀낸 법칙이기 때문에 뉴턴 법칙이다 얘기를 하고, 뉴턴 법칙은 몇 법칙까지 있다랬니? 3법칙까지 있어요. 3법칙.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부터 시작하자. 제1법칙이 뭐의 법칙이었니? 이거 이제 1법칙, 2법칙, 3법칙 누군지는 뭐 몰라도 돼. 대신 그거 우리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2법칙이지만 1법칙과 3법칙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일단 관성이라는 뜻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관성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하면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하는 거고, 원래 정지해 있으면 그냥 계속 정지해 있다. 원래 그게 원래 값으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다. 자, 그러면 관성 법칙은 어떤 물체에 적용을 해야 되냐? 모든 물체에 적용할 수 없어요. 왜? 자, 쉽게 볼게. 속도가 플러스 10m/s로 가고 있대. 그럼 플러스 10m/s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 운동 방향의 반대편으로 가속도를 받았다? 그럼 내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냐? 느려지겠지. 근데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면은 언젠간 속도가 정지된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내가 반대편을 나간댔죠? 그러면 이 새끼는 운동하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바꿔가지고 발로 나간 거거든.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잖아. 그리고 관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관성 법칙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어떤 상태여서만 관성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냐? R자임이 0이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R자임이 0인 물체일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R자임이 0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정지했던 물체는 R자임이 0이겠죠. 그냥 아무 힘도 안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우주의 공간으로 날아갔대. 자, 내가 이거 분필을 톡 건드렸어. 그럼 내가 처음에는 힘을 줬죠. 그럼 이 분필이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V의 속력을 가졌대. 그 V가 어떻게 되냐? 우주 끝까지 갑니다. 힘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 또는 어떤 물체가 R자임이 0이다.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게 존나 많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이제 뉴턴 법칙에서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나오면, 일정한 속도라는 게 나오면 R짬이 0입니다. R짬이 0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등속으로 움직여, R짬이 0. 꼭 기억합시다. 자, 근데 관성 법칙은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럼 나는 관성을 좀 키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관성이 커지냐?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그럼 봐봐. 요 물체가 있대. 요 물체가 여기 지우개라, 지우개. 땅. 정지해 있어. 근데 계속 정지해 있겠지. 근데 외부에서 힘을 준대. 턱. 그럼 움직이잖아. 그럼 얘는 관성이 깨진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관성이 유지될까? 이 새끼가 존나 큰 돌덩어리야. 500kg짜리. 그럼 500kg한테 턱 한다고 해서 500kg 움직여? 안 움직이지. 결론이 뭐냐? 관성의 법칙은 어떻게 할수록 관성이 커지냐? 질량.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커집니다. 요 물체보단 500kg짜리가 관성이 크겠죠.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징이니까.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관성이 크려면 질량이 커야 된다. 자, 다른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얘만 알면 돼. 1법칙, 관성 법칙은 R짬이 0일 때만 적용이 되고, 관성을 크게 하려면 질량이 크면 된다. 됐어. 자, 이 법칙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이따 합니다. 우리는 3법칙 먼저 합시다. 뉴턴의 제3법칙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뉴턴의 3법칙이에요. 자, 이것도 다른 거 필요 없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개념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되는 힘이다.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거 뉴턴이 알아낸 거야. 뉴턴이 알아낸 건 이건데 우리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죠. 작용, 반작용은 항상 정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칠판을 미는 힘. 내가 칠판을 미는 힘. 요게 작용이라면, 그럼 내가 칠판을 미는 힘의 반작용이 뭐니? 반작용이 칠판이 나를 미는 힘. 이렇게 되겠죠? 자, 항상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려면, 요 관계에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첫 번째 조건,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바꿨을 때 성립을 합니다. 너네 뭐 고2인데 주어 목적어도 모르지는 않겠지?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죠? 주어와 목적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칠판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칠판이 나를 미는 힘. 자, 이렇게 돼야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대신 너네한테 문제를 내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을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 조건.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작용점의 위치가 다른 물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해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물리라는 과목이 이게 나도 짜증나. 아니, 물리도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물리인데 뭐 진짜 말로 나와. 그러니까 물리 같지 않아. 근데 이거 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작용점의 위치가 다른 물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A가 B를 미는 힘. 자, A와 B가 있다 칩시다. 근데 A와 B가 붙어 있대.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중간에서 밖에서 외력을 줘서 이렇게 밀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A를 밀면 내가 A를 미는 힘에 따라서 A도 B를 밀겠죠. 어쨌든 그럴 거야. 그럼 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한다면 작용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작용점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댔어? 어디 있댔어? 방학 때 들었던 새끼들. 작용점 내가 어디 있댔어? 은규야 어디 있댔어 내가? 작용점은 기억 잘해. 목적어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작용점은 목적어에 있어요.
다시 A가 B를 미는 힘. B에 작용점이 있는 겁니다. 슉. 이게 표현이에요. A가 B를 미는 힘. 이게 표현이야. 자, 근데 작용 반작용은요. 주어 목적어를 바꿨을 때 반작용이라는 힘이 성립한댔지. 그럼 주어 목적어를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A를 미는 힘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B가 A의 작용점이 있는 거야. B가 A를 미는 힘. 요겁니다. 요 관계만 작용 반작용 관계 있다라고 해요. 다시 작용 반작용 관계 있으려면 작용점의 위치가 다른 물체에 있어야 돼요. 즉 목적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목적어 B에 있죠? 작용점이 B에 있는 거야. 목적어 A에 있죠? A에 작용점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해. 이게 쌤요 뭐 왜 이렇게 다 뭐 별거 아닌 건데. 자, 이제 이걸 또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뭐 힘의 평형. 무조건 물어본다 이거.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다릅니다. 달라요. 봅시다. 힘의 평형은 뭐냐? 요거야 요거. 핸드폰이 책상에 있대요. 책상에 있는데 핸드폰이 지금 안 떨어져. 자,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일단 핸드폰에게 작용되어지는 모든 힘을 생각해봐. 중력 있죠? 근데 중력이라고 하지 말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해봐. 지구가 핸드폰을 끌어당기는 힘. 요게 일단 힘이 있어. 근데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책상이 받쳐. 그치. 책상이 얘를 떠받쳐주잖아. 책상에 얘를 떠받쳐주는 힘이 있어서 얘가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지구가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힘과 책상이 핸드폰을 떠받쳐주는 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그걸 물어본다고.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분명히 작용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을 바꿨을 때 성립을 안 했어. 지구가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힘. 그럼 반작용은 핸드폰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게 반작용이에요. 그 다음 내가 무조건 작용점이 달라야 된다 그랬거든. 다시 지구가 핸드폰을 당기는 힘. 책상이 핸드폰을 떠받치는 힘. 뭐야? 작용점이 같죠? 이렇게 될 때가 힘의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습니다.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꼭 분류해야 되고, 작용점이 같냐 다르냐면 요것만 생각해도 반은 먹고 들어요. 다시 지구가 휴대폰을 잡아당기는 힘, 책상이 휴대폰을 떠받치는 힘. 이러면 작용점이 다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대신 작용 반작용이나 힘의 평형이나 뭐는 같다라고 알고 있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 이것까지는 공통점이에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왜? 지구가 휴대폰을 잡아당기는 힘, 휴대폰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 다음 지구가 휴대폰을 잡아당기는 힘, 책상이 휴대폰을 떠받치는 힘. 이것도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든 힘의 평형이든 공통점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이건 공통점이에요. 대신 그 관계에 있는 힘을 표현할 때 작용 반작용과의 관계에 있다 내지는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 라는 관계를 우리가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된다고. 끝. 3법칙까지.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법칙, 이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이 우리가 이전에도 배운 게 그 우리 물체 운동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뭔데? 뉴턴의 이 법칙이 가속도 법칙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불리는 역학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학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이기 때문에 가속도에 대한 식으로 풀면 m분의 f다 이렇게 뉴턴이 알아내요. 가속도 A는 m분의 f다. 그래서 이걸 f에 대한 식으로 푼 게 F는 ma죠. 이게 뉴턴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고전 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물리 1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너희들이 아직은 안 배웠겠지만 그 전자기 파트 배울 때 전자기력, 전자기장, 그 다음에 뭐 이제 전기장, 자기장 뭐 이런 거 계속 배울 건데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다. 전기력이라는 걸 쿨롱 법칙으로 배울 건데 쿨롱 법칙이라는 걸 쿨롱이라는 사람이 알아냈거든. 쿨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야, 내가 이거 전하를 띤 입자끼리의 힘을 어떻게 알아냈냐면 뉴턴 때문에 알았다. 뉴턴의 작용 만유인력 법칙 보고 내가 그거 알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좀 인간적인 거야. 자기가 그걸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물리 원은. 자, 이제 우리는 이건 아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문제 유형이 있죠. 자, 유형은 내가 방학 기간에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유형 첫 번째, 물체가 두 개가 있어. A와 B라는 물체가 두 개 있어요. 자, 근데 물체 두 개가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A의 질량은 2kg이고 B의 질량은 3kg. 근데 요 물체를 요쪽으로 10N으로 잡아 당겼대. 이렇게 되면은 A와 B의 가속도와 그 다음에 각각의 알짜힘과 그 다음 장력 세 가지를 꼭 구하셔야 돼.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부터 출발. 자,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어떻게 하랬냐? 항상 한 덩어리처럼 행동하게끔 바꾸세요. 자, 그림을 바꾸라는 뜻은 A와 B의 덩어리로 보라는 거예요. 왜? 실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A를 당기고 있지만 A만 딸려오지 않죠. A와 B가 같이 오겠지. 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A와 B, 즉 5kg짜리를 내가 그냥 10N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F는 MA를 씁니다. 네, 이렇게 써도 되고 A에 대한 식으로 M분의 F로 써도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오늘 내가 뭐 오늘 주간지 주는 것도 몇 개 풀어줄 건데 뭐 여기서 이제 쭉쭉쭉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자, 근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물리를 몇 번 알려줘 보면 물리를 제일 못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그냥 너네 멋대로 하려고 그래. 계속. 다시 얘기해. 너네보단 내가 과학을 좀 잘하거든.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제발 말 좀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운동방정식을 세운다는 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F는 MA 세우는 거야. F는 MA. 근데 물체가 되게 간단할 경우에는 다 하지. 근데 복잡하게 되면은 이걸 니네 멋대로 해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덩어리로 생각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속도 구할 수 있죠. A는 M분의 F니까 5분의 10이 되겠지. 그럼 2죠. 자, 근데 한 물체처럼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이 끊어지지 않으면 같이 움직인다의 결론은 가속도가 같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니까. 자, 이제 내가 항상 문제 풀 때 물체 위에다가 가속도를 쓸 겁니다. 2m/s 제곱. 얘도 2m/s 제곱. 자, 여기 위에다가 가속도를 쓰면은 아래에다가는 각각의 물체가 작용하는 알짜 힘을 쓸 거예요. 전체 힘은 10이야. 근데 이 전체 힘 중에 A만이 가지고 있는 알짜 힘과 B만이 가지고 있는 알짜 힘이 있겠죠? 그래서 A 거랑 B 거를 각각 구한 게 알짜 힘입니다. 그럼 B의 알짜 힘도 F는 MA 곱하면 6N이 되는 것이고 얘도 F는 MA 4N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알짜 힘을 더해 주시면 전체 힘이 나온다 라고 하면 돼. 자, 아까 내가 뭐 구해야 된다면요. 첫 번째, 요 문제 유형에서는 가속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알짜 힘 구해야 돼요. 마지막, 무조건 구하라는 문제 없어도 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장력. 자, 장력은 실에게 걸리는 힘이야. 근데 장력을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에선. 뭐라고 물어봐? A가 C를 당기는 힘. 또는 C이 A를 당기는 힘. 또는 C이 B를 당기는 힘. 또는 B가 C를 당기는 힘. 이렇게 물어본다고. 거기에 모든 애들은 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실이라는 게 한 단어만 등장해도 무조건 장력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너네가 문제를 제일 짜증나게 줄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 이건 쉽다니까? 왜냐면 10N 중에 A가 4N만큼의 알짜 힘을
자기만의 힘이야, L자임은. 지가 자기만 4만큼 썼어. 그럼 실이 B를 얼마로 당겨야지만 되겠냐? 6으로 당겨야지. 이러면 쉽다고. 근데 이제 너네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이 A를 당기는 힘을 물어봅니다. 실이 A를 당기는, 이게 뭐지? 분명히 10으로 내가 당겼는데 실이 A를 왜 당겨?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혼동하는 거야. 헷갈려. 자, 다시 얘기해 줄게. 되게 잘 들어야 돼. 가장 쉬운 힘은 실이 B를 당기는 힘입니다. 이건 쉽지. 몇으로 당겨? 6으로 당기겠지. 자, 근데 여기서 작용, 반작용 생각해 봅시다.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6이면 B가 C를 당기는 힘도 6이에요. 자, 근데 잘 봐.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C를 당기는 힘은 6으로 똑같은 거 맞아. 근데 쌤, 얘는 6인데요. 얘는 4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4만큼 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측한 애들이 있더라고. 자, 그럼 잘 봐라. 실이 B를 6으로 당겨. 근데 실이 A를 4로 당긴다고 해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반대로 봅시다. A가 C를 4로, B가 C를 6으로 당겨. A가 C를 4로, B가 C를 6으로. 그럼 어떻게 돼? 끊어지겠지. 얘는 4로 당기는데 얘는 6으로 당기면 이렇게 더 센 힘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실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얘가 당기는 힘이나 얘에게 적용되어지는 힘이나 무조건 똑같아야 돼. 자,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냐? R자 힘은 처먹는 힘이에요. 항상 R자 힘은 처먹는 힘. 10으로 당겼어. 얘가 처먹는 힘이 4입니다. 처먹었어. 남은 게 얼마야? 6. 그게 장력이야. 그러니까 장력이 6이니까 6으로 당겼으니까 얘가 처먹는 힘이 6이야.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작용되는 힘이 0입니다. 자, 이 문제랑 완전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유형 2번인데 뭐 유형 2번이라고 할 것도 없어. 잘 봐. 똑같아. 2kg, 3kg, A, B. 아까 전에 이쪽으로 10으로 당겼죠? 20으로 당길게. 이쪽으로 이번엔 10으로 당길게. 자, 운동방정식 내가 분명히 세를 써. 이건 쉬우니까 너네가 그냥 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운동방정식이요. 자, 운동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FMA. 항상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울 것 중에 F는요, R자 힘입니다. 이 덩어리의 R자 힘. 그럼 얼마야? 10. 이러지 마. 10 하지 마. 어떻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돼요. 이게 F야. F는 MA. M이라는 건 얼마야? 2에다가 3 더한 거죠? A.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A에 대한 식으로 풀면 이항시키니까 5분의 10이니까 가속도가 2죠. 니들이 빨라서 그러는 거야. 빨라서. 대가리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되게 빨라. 빠르면 안 돼. 운동방정식 세울 때는 천천히 하세요. 단 제일 중요한 거야.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돼요. 항상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돼. 그래야 운동방정식이 제대로 성립합니다. 그럼 쌤, 전 작은 힘에서 큰 힘을 빼고 싶은데요. 작은 힘에서 큰 힘 빼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거 알면 돼.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택하냐고. 왜? 쉬운 게 있으면 쉽게 하세요. 가속도가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게 쉽습니다. 아직 마이너스 나오면은 니네가 마이너스도 안 붙이면 바로 답이 틀려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가속도는 플러스 가속도가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장력이 얼마일까? 자, 가속도 똑같습니다. 가속도 2. 그럼 R자임 얼마야? 6. 가속도 2. R자임 얼마야? 4죠? 아, 그러면 역시 아까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6이지. 바로 틀려요. 봐봐. 처먹는 힘이라고 계산하려면 큰 쪽에서 빼야 됩니다. 큰 쪽에서. 20이 10보다 크죠? 20을 1로 당겼다? 보지도 마, 보지도 마. 20을 당겼는데 얘가 처먹은 게 얼마야? 4만큼 처먹죠? 남은 게 얼마야? 장력은 16이에요. 그 다음 여기 지워.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얘를 16으로 당기는 거다. 16으로 당겼는데 얘가 처먹는 게 얼마야? 6만큼 처먹었죠? 남는 게 얼마야? 그래서 이쪽으로 10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랑 다 똑같아. 가속도도 똑같고 R자임도 똑같은데 장력은 달라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도 너네가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되잖아. 실을 아까 물체처럼 연결한 다음에 톡톡톡톡톡 이렇게 당길 때랑 실을 이렇게 딱 똑같은 물체인데 이렇게 당겨봐.
야, 가운데 걸리는 실에 장력이 더 커지지 않겠냐. 그쵸? 그래서 장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문제가 유형 1번이에요, 1번. 다 지울게. 이제 유형 2번으로 갑니다. 자, 유형 2번은 달라 보이지만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물체를 이렇게 매달 거예요. 2kg짜리, 3kg짜리. 자,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아는 게 10이죠?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라 모든 힘을 다 생각해. 모든 힘을 다 생각하라는 건 얘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얼마야? 20. 근데 이 중력이 있는 건 아는데 문제는 이 면이 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수직 항력이 있죠. 자,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얘가 없다고 쳐봐. 얘 혼자 있으면 움직이겠냐?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R자임이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없는 겁니다. 대신 실로 연결했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요 새끼가 30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한 줄로 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피면 얘가 2kg고 얘가 3kg인데 3kg짜리를 30으로 잡아 당기는 거랑 같죠.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가속도는 6이니까 가속도는 그대로 6이고 가속도는 그대로 6이니까 R자임은 12, R자임은 18, 30에서 18 쳐먹었으니까 장력이 얼마다? 12.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이 정도도 기억합시다. 이걸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안 주고 장력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한다? 실에 매달려 있는 제일 뒤쪽에 걸리는 R자임이 장력입니다. 오케이. 얘를 안 줄 경우가 있다고. 우린 처먹는 힘에서 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뒤쪽, 이것도 몰라도 되고 이것도 몰라도 돼. 장력은 제일 뒤쪽에 있는 힘의 요 힘이야, R자임. 근데 만약에 요게 아까처럼 있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됩니다. 요게 장력이에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쉬워. 지금 문제 같은 게 여기에 전동기를 딱 연결해가지고 10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문제야. 대신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달라지겠죠. R자임이 달라지니까. 요 개념. 자, 마지막 유형 3번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유형 3번 도르래. 자, 근데 도르래는 너네 도르래 문제는 꼭 유의해 봐야 된다. 도르래 종류가 2개 있단 말이야. 무슨 도르래 있어? 요 도르래랑 요 도르래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도르래입니다. 위에 게 무슨 도르래고 아래 게 무슨 도르래? 위에 게 고정 도르래요. 아래 게 움직 도르래야. 말 그대로 내가 해봐. 그럼 얘가 쭉쭉쭉 올라오죠. 그럼 땡! 도르래가 안 움직여요.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근데 여기서 두룩 올리면 물체만 올라오는 게 아니지. 도르래랑 물체가 같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도르래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 도르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짜증나냐면 한번 해볼게. 얘 10N짜리야. 그럼 10N짜리를 내가 내리려면은 몇 뉴턴 줘야 돼? 내가 어떻게 하랬어? 한 줄로 피랬지. 어떻게? 10N이라는 거는 1kg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중력 가속도가 12로 가속도를 당기는 게 그게 10N이잖아. 그럼 내가 얘를 얼마로 당겨야 얘가 올라오냐고. 10으로 당겨야죠. 이걸 새끼들아 이렇게 핀 거 아니야. 이렇게 피면 10N짜리가 이쪽으로 힘을 10N 받는 거니까 내가 10을 줘야 이 물체가 올라옵니다. 근데 똑같아? 10N. 내가 얼마로 주면 올라올까? 10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냐? 잘 봐. 줄을 이렇게 연결했다는 뜻은 뭐냐면 요 물체의 힘이 각각의 줄에 양분되는 겁니다. 자, 제일 쉽게 얘기해 줄게. 여기 물체가 조선시대 그 물 기르는 거? 뭘 해보자. 여기 이제 물 이렇게 있대. 물. 그럼 여기 안악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만큼 줘야 되나. 근데 이거는 엄마랑 장 봤을 때야. 홈플러스 가서 엄마랑 장 봤는데 너무 무거워. 엄마 이거 못 들겠어. 같이 들자. 그럼 이제 엄마가 이쪽에 한 손, 내가 이쪽에 한 손. 이렇게 두는 게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엄마 손, 여긴 내 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엄마가 혼자 드는 것보다 힘이 양분되잖아. 그래서 이 물체는 이쪽으로 5N의 힘이 있는 거고 이쪽으로 5N의 힘이 있는 겁니다. 즉 움직도르래는 물체보다 절반의 힘으로 내가 물체를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야. 힘의 크기가 절반밖에 안 들어.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얘가 1m를 올라오게끔 시켜야 돼.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배울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도 한번 할 건데 1m를 들어 올렸어. 근데 봐봐라. 엄마랑 나랑 손 잡고 있다고 또 생각해봐. 근데 얘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야 올려! 해서 1m를 올릴 거야. 다시 이 물체를 1m 올리기 위해선 나랑 엄마가 1m씩 올려야 됩니다. 그지? 근데 여긴 엄마 손인데 엄마 손은 가만히 있어. 그럼 내 손만 움직여서 얘를 1m 높일 거야. 그럼 내가 몇 미터 올려야 돼? 내가 2m 올려야죠. 그래서 이 새끼에 2m를 올려야지만 얘가 1m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네 일과 에너지에서 W는 Fs로 구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일값은 영향 안 받아요. 힘의 이득이 있다고 쳐도 이동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값은 일어나.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오늘 요걸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요거에 대한 거 문제 좀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접근하면 해봅시다. 첫 합시다.